안녕하세요, 한조반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다시 교육 영상으로 뵙게 됐는데 이제 저는 대회가 끝나고 좀 부은 상태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오늘 골라보는 운동 정보 후면삼각근 편으로 또 다시 뵙게 됐습니다. 후면삼각근은 다양한 운동들이 많고 그리고 좀 어려운 난이도의 후면삼각근 운동이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벤트오버 레이즈 동작, 말 그대로 수그려서 팔을 양옆으로 보내는 동작을 많이 후면삼각근 운동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운동 동작 자체를 수행을 하면서 후면삼각근에 자극이 안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견갑골을 고정시키고 안정화시킨 상태에서 팔을 보내기에는 사실상 후면삼각근이 너무나도 작고 집중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운동 동작은요, 스탠딩 상태에서 팔을 뒤로 보내는 동작으로서 후면삼각근 운동을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운동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팔을 양옆으로 보내는 동작은 중력에 의해서 아무래도 팔이 멀리, 덤벨이 멀리 보내지다 보니까 견갑골이 고정이 안 되고 뒤로 접히면서 승모근 쪽으로 힘이 많이 빠져버리게 되는데, 오늘 동작은 애초에 좀 등을 마른 상태에서 들어갈 거고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비교적 벤트오버 레이즈, 숙여서 하는 동작보다는 좀 편한 스탠스로, 그러니까 포지션으로 운동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팔을 뒤로 보내는 동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승모근에 대한 사용을 최소화시키면서 후면삼각근의 자극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운동의 단점이 뭐냐? 우리가 일반적인 후면삼각근 운동에 비해서 중량을 활용하기가 조금 더 어렵다는 점. 그래서 좀 낮은 중량으로 연습을 하시더라도 후면삼각근에 대한 힘을 확실하게 줄 수 있다는 장점이 또 다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작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덤벨에 대한 부분은 무게를 너무 많이 설정을 하지 마세요. 그 상태에서 등을 둥그렇게 말 겁니다. 고개를 숙이고 팔을 뒤로 보낼 거예요. 그 상태에서 팔을 뒤로 보내지만 약간 벌려준 상태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땐 등을 둥그렇게 말고 하나, 최대한 위로 들어주는 동작.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옆모습을 보자면 견갑골 둥그렇게 말고 고개 숙이고 그 상태에서 팔을 약간 벌려주면서 뒤로 보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뒷모습으로도 보여드릴게요. 뒤에 팔을 붙이고 등 둥그렇게 말고 팔꿈치가 펴져도 되나 약간 구부러진 상태로 고정. 그대로 뒤로 밀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무래도 가동 범위를 많이 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특히나 무거운 경우에는 더욱더 가동 범위를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너무 구간 반복, 후면삼각근을 너무 제한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어느 정도 제한점이 있겠지만, 좀 가벼운 상태에서 등을 둥그렇게 말고 조금 더 많이 들어준다면 낮은 무게더라도 후면삼각근에 대한 자극을 확실하게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게 우리가 운동이라는 거는요, 중량 없는 고립 없고 고립 없는 중량이 없습니다. 그 말은 즉슨 어느 정도 부하가 있어야만 후면삼각근이든 어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주동근이 자극을 제대로 줄 수가 있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벤트오버 레이즈 동작도 사실상 중량을 활용해서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견갑골에 대한 안정성을 잡아주고 팔을 뒤로 보내는 동작을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이 후면삼각근에 대한 부하를 날려버리지 않도록 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벤트오버 레이즈 동작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우리가 초급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동작에서는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평소에 라운드 숄더가 심하거나 너무 많이 이렇게 말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목에 대한 피로감이 더 많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견갑골에 대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평소에 라운드 숄더는 아니지만 이렇게 등을 둥그렇게 말아서 고정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운동을 했을 때 조금 더 자극에 대한
극대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후면상하근에 대한 이 액션, 즉 동작은 상당히 많습니다. 팔을 뒤로 보내는 동작, 그리고 옆으로 보내는 동작, 그리고 그 동시에 바깥쪽으로 회전이 되는 동작에서 후면상하근에 힘이 들어가지만 지금 이 동작 자체는 약간 뒤로 보내는 동작에서 극대화시키는 운동이기 때문에 만약에 견갑골이 안정화가 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보내다가 더욱더 많이 심하게 말려버리게 된다면 목에 담이 오거나 약간 목에 대한 데미지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대한 이 견갑골을 더 고정을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벤토버 레이즈 동작보다 좀 견갑골의 안정성을 유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안정적으로 후면상근에 자극을 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운동은 좀 후면상하근에 있어서 좀 중상급자 분들이 활용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다양한 각도로 후면상하근 운동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가동 범위를 조금 더 많이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동작에서 조금 더 숙여서 들어가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됐을 때는 더 많은 이 가동 범위를 활용을 해가지고 중력에 대한 부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상황에 맞게 상체를 조금 더 숙여주면서 진행을 해주신다면 후면상하근에 좀 더 강력한 자극을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꿈치가 고정이 안 되고 이렇게 막 펴지면서 운동이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후면상하근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좀 주객전도가 돼버리면서 삼두근으로 힘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꼭 팔꿈치를 어느 정도 구부린 상태에서 고정을 시켜줄 것을 저는 꼭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후면상하근에 대한 응용 운동인 이름을 굳이 짓자면 스탠딩, 그 다음에 리어 델트 암 익스텐션 이 동작을 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운동 다양하게 재밌게 해주시고 항상 이런 응용 운동 동작도 좋지만 기본적인 운동 동작을 확실하게 수행한 후에 이런 응용 동작을 진행했을 경우 더욱더 효율적으로 자극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니까 이 점 꼭 명심하시고 열심히 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